맛의 문명사, 맛으로 읽는 도시. 왜 아일랜드는 흑맥주의 나라가 되었을까? 더블린의 10월 저녁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아일랜드의 비는 한국의 비와 다릅니다.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공기 자체가 젖어 있는 것처럼 안개처럼 끊임없이 내립니다. 도시 전체가 회색빛입니다. 돌로 쌓은 건물들, 좁은 골목, 이끼 낀 다리. 그 회색 속에서 빛이 새어나옵니다. 한 곳에서 또 한 곳에서. 펍의 창문입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란 조명이 번집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누군가 바이올린을 켜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면 메가 냄새, 나무 냄새, 사람 냄새가 한꺼번에 납니다. 검고 크리미한 맥주 한 잔이 카운터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는 인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얼굴은 초록 들판이 아니라 이 펍이라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검은 맥주였을까요? 전 세계의 맥주는 수천 종류가 있습니다. 황금빛 라거, 붉은빛 에일, 밀향 가득한 바이젠. 그런데 아일랜드를 대표하는 것은 까맣게 탄 보리로 만든 쓰고 묵직한 흑맥주입니다. 그리고 그 흑맥주를 파는 공간이 나라 전체에 7,000개가 넘습니다. 인구 500만의 나라에. 이것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네스 한 잔 안에는 아일랜드라는 나라가 살아온 방식이 녹아 있습니다. 가난, 저항, 공동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티게 해준 사람들 사이의 온기가.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를 탐험합니다. 지역이 아니라 도시로, 기후가 아니라 거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도시가 왜 이런 맛을 가지게 됐는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도시는 더블린입니다. 기네스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포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18세기 런던.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시절입니다. 도시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항구 노동자, 시장 짐꾼들. 이 사람들은 새벽부터 밤까지 무거운 것을 들고 나르고 쌓았습니다. 체력을 소진하는 노동이었습니다. 이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행한 맥주가 있었습니다. 포터였습니다. 포터라는 이름 자체가 짐꾼이라는 뜻입니다. 맥주 이름이 직업 이름입니다. 그만큼 이 맥주는 특정 계층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거칠게 구운 보리로 만들어 색이 짙고 쓴맛이 강하고 칼로리가 높았습니다. 싸고 든든하고 오래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포터는 음료가 아니라 연료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 맥주를 액체빵이라고 불렀던 것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양학적으로 보면 이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효모가 메가의 당분을 분해하면서 알코올과 함께 비비타민, 특히 비타민 B12와 엽산이 생성됩니다. 단백질 함량도 상당합니다. 18세기 노동자들이 하루에 포터를 몇 파인트씩 마신 것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부족한 영양을 보충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1759년 아서 기네스라는 사람이 더블린에서 양조장을 시작합니다. 그는 런던에서 유행하는 포터를 보고 아일랜드에서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계약 기간은 9,000년. 연간 임대료는 45파운드. 양조장 역사에서 가장 자신 있는 계약으로 기록됩니다. 처음에는 런던 포터를 그대로 따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네스가 다른 흑맥주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셔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흑맥주인데 왜 이렇게 가볍지? 탄보리 특유의 쓴맛은 분명히 있는데 묘하게 부드럽습니다. 거품이 크리미합니다. 목 넘김이 무겁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답은 기체에 있습니다. 일반적인 맥주는 이산화탄소로 탄산을 만듭니다. 이산화탄소 거품은 크고 빠르게 올라오고 입에서 따끔거리는 자극을 줍니다. 기네스는 다릅니다. 이산화탄소 대신 질소를 섞습니다. 정확히는 질소 75%, 이산화탄소 25%의 혼합 기체입니다. 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물에 훨씬 잘 녹지 않습니다. 그 성질 때문에 질소 거품은 입자가 매우 작습니다. 작은 거품들이 잔 안에서 천천히 가라앉는 것처럼 보이다가 실제로는 잔 중앙에서 올라오면서 가장자리로 밀려나 내려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결국 표면에 두껍고 크리미한 거품층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기네스의 서지입니다. 잔에 따르면 검은 액체 안에서 거품이 소용돌이 맺히다가 점차 안정되면서 위로 하얀 층이 쌓이는 그 장면. 기네스를 주문하면 바텐더가 절대 서두르지 않는 이유입니다. 기네스를 제대로 따르는 데는 119.5초가 걸립니다.
잔을 45도로 기울여 3분의 1을 채우고 거품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나머지를 채웁니다. 이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의식입니다. 질소를 맥주에 적용하는 발상은 1959년에 처음 상용화되었습니다. 처음엔 맥주 업계에서 회의적이었습니다. 질소가 발효 과정에 쓰이는 기체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결과물은 달랐습니다. 기네스는 이 기술로 특허를 냈고 그 크리미한 질감은 경쟁자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완벽하게 복제하지 못한 기네스만의 정체성이 됩니다. 과학이 전통이 된 사례입니다. 오늘날 기네스의 그 부드러운 거품은 수백 년 전 런던 짐꾼들의 탁한 포터와 완전히 다른 음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뿌리는 같습니다. 무거운 노동, 저렴한 재료, 버텨야 하는 하루. 기네스가 더블린에서 자리를 잡아가던 19세기 중반 아일랜드에 재앙이 닥칩니다. 1845년 감자 역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일랜드 농민의 주식은 감자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감자였습니다. 척박한 땅에서 대가족을 먹일 수 있는 작물이 감자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땅에서 많은 칼로리를 낼 수 있고 별다른 기술 없이 재배할 수 있고 어린아이도 노인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자가 썩어갔습니다. 감자인 마른병, 일명 피토프토라 인페스탄스라는 수생균류가 아일랜드 전역의 감자밭을 휩쓸었습니다. 이 균은 잎을 공격하고 줄기를 타고 내려가 땅속에 감자까지 검게 썩혔습니다. 걷어보면 괜찮아 보였다가 며칠 만에 악취와 함께 물컹하게 녹아버렸습니다. 저장하면 옆으로 퍼졌습니다. 버려도 균이 땅에 남았습니다. 1845년부터 1852년까지 7년 동안 대기근이 이어졌습니다. 약 100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이 아일랜드를 떠났습니다. 주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호주로. 당시 아일랜드 인구가 800만이었습니다. 단 7년 만에 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 겁니다. 역사상 가장 빠르고 극적인 인구 붕괴 중 하나입니다. 아일랜드의 인구는 아직도 대기근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아일랜드에 식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밀이 있었고 가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영국 지주들의 것이었고 기근이 한창일 때도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출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어 죽는 땅에서 식량이 배에 실려 나갔습니다. 이 비극이 아일랜드 사람들의 집단 기억에 새긴 것이 있습니다. 분노, 저항, 그리고 서로에 대한 연대.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몸으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연대가 가장 잘 살아있는 공간이 바로 펍이었습니다. 아일랜드 펍은 거실이었다. 아일랜드의 펍을 바라고 부르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아일랜드 농촌 마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집은 작고 어둡고 춥습니다. 난방도 변변치 않습니다. 마을에 공공공간이 없습니다. 도서관도 없고 커뮤니티 센터도 없고 카페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교회와 펍밖에 없었습니다. 펍은 따뜻했습니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결혼 날짜를 정하고 장례를 치르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일자리를 소개받고 마을 소식을 나누었습니다. 편지를 읽어주는 사람도 펍에 있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던 시절이었습니다. 법적인 문서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도 펍에 있었습니다. 음악은 이 공간을 완성하는 요소였습니다. 아일랜드 전통 음악, 이른바 트레드라고 부르는 음악은 공연 예술이 아닙니다. 참여 예술입니다. 누군가 피드를 꺼내면 누군가 틴 위슬로 합류하고 누군가 바우란을 두드립니다. 관객과 연주자의 경계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처음 온 사람도 어떤 때는 여행자도 자연스럽게 섞였습니다. 이 음악은 대기근 이전부터 있었지만 대기근 이후에 더 절실해졌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소리로 했습니다. 슬픔도 저항도 그리고 아직 살아있다는 것도. 흑맥주 한 잔을 앞에 두고 음악을 듣는 것은 아일랜드에서 단순한 여가가 아닙니다. 수백 년의 공동체 문화가 응축된 행위입니다. 오늘도 더블린의 펍에서 매일 밤 세션이 열리는 이유입니다. 음악을 공연하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있으러 옵니다. 대기근 이후 아일랜드를 떠난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정착했습니다. 미국 보스턴, 뉴욕, 시카고, 캐나다 토론토, 호주 시드니. 그들이 간 곳마다 아일랜드 펍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향수였을까요? 그보다 깊은 것이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아일랜드 펍은 생존 공간이었습니다.
일자리 정보를 얻고 언어를 배우고 같은 처지의 사람들과 연대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난 이민자들에게 펍은 이동 가능한 공동체였습니다. 건물이 달라도 흑맥주 한 잔과 아이리시 음악이 있으면 거기가 아일랜드였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아이리시 펍은 약 7,000개가 있습니다. 단일 국가 문화를 기반으로 한 음식 음료 공간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진 형태 중 하나입니다. 모스크바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두바이에도 있습니다. 기네스는 이 확산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지금 기네스는 연간 18억 파인트가 소비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아일랜드 밖에서입니다. 전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현지 생산됩니다. 나이지리아에서 기네스를 만들고 인도네시아에서 기네스를 마십니다. 아일랜드 노동자들의 액체빵이 세계 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나라에서 만든 기네스도 더블린에서 마시는 기네스와 맛이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들 합니다. 더블린 사람들은 리피강 물 때문이라고 농담처럼 말합니다. 사실인지는 아무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맛은 성분이 아니라 장소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비 내리는 골목, 노란 조명, 바이올린 소리와 함께일 때만 완성되는 맛. 더블린의 10월 저녁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펍 안으로 들어선 여행자가 카운터에 앉습니다. 바텐더가 아무 말 없이 잔을 기울입니다. 검은 액체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거품이 소용돌이칩니다. 바텐더가 잔을 내려놓고 기다립니다. 119.5초. 이 공간에서 아무도 서두르지 않습니다. 잔이 완성됩니다. 하얀 거품층 그 아래에 검고 투명한 흑갈색. 첫 모금을 마십니다. 쓰고 부드럽고 무거운 것 같으면서 가볍습니다. 무언가를 오래 버텨온 것의 맛이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흑맥주는 가난한 노동자의 연료에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대기근의 시대를 지나 공동체의 음료가 됐고 디아스포라의 기억이 됐고 지금은 전 세계가 마시는 술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 시리즈에서 음식으로 도시를 읽을 것입니다. 거리의 냄새, 시장의 소리, 부엌의 철학. 왜 이 도시는 이런 맛을 가지게 되는가? 그 질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도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음식은 도시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더블린은 검은 맥주로 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시 하나를 맛으로 읽겠습니다. 어디로 가게 될지는 그때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미식 탐험대였습니다.